안녕하세요. 근우 NCS의 근우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피셈 모의평가 자료해석 영역 16번부터 20번까지 총 5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6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당선자 수에 관한 자료고 옳은 것만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문제가 나오고 2개 택하는 문제는 역시나 3개만 풀면 되고 1개는 패스해도 된다. 요거를 유념을 하시고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표를 한번 볼게요. 당선자 수가 있는데 다니는 명이고 정당이 쭉 있고 권역이 전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빈칸이 있죠. 빈칸이 보면은 떠오르는 생각이 채우고 풀어야지. 근데 요게 아니고요. 대신에 필요하면 채워야지. 요런 마인드로 가셔야 돼요. 채워야지. 왜냐면은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전부 풀기 위해서는 뭐 다 채우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근데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안 풀어도 답이 나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 채우는 경우가 적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관점,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은 관점에서 본다면은 다 안 채우고 필요할 때만 채워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기 한번 가볼게요. 이 정당 중 전체 중 가는 60% 이상이냐고 물었어요. 근데 이는 빈칸 하나도 없죠. 정말 해자스러운 보기입니다. 6.6이고 7이 더 크기 때문에 이상 맞죠. 그럼 바로 답의 후보가 1번 아니면 2번으로 줄어들고요. 니은 한번 가볼게요. 당선자 수의 합은 가건역이 나건역의 3배 이상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빈칸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전체에서 나머지 빼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가와 기타는 225고요. 그러면은 이 차이가 얼마다? 28이다 라는 거. 28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28의 3배는 나는 나의 3배, 이게 나의 3배가 되겠죠. 65 가 거꾸로 가가 3배 이상이 아니고 3배 이하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답은 자동으로 2번. 빈칸 쳐다볼 필요도 없이 답이 나왔죠. 하지만 우리는 연습이기 때문에 역시나 디귿과 리을도 풀어드릴 거고요. 한번 볼게요. C 중에 나, A 중 가 2배 이상이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C 중에 나는 빈칸이 역시 하나니까 23이죠. 25분의 23. C 중에 나고요. 그 다음에 A 중에 가. A 중에 가는 105분의 48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2배 이상이냐고 물었어요. 그럼 이쪽에다가 2배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96, 그 다음에 4배 곱하기 4배 해주면 92 이렇게 돼요. 근데 중간에 용병뼈를 쓰면은 5분의 4가 더해졌죠. 근데 0.8이고 여기 0.92니까 0.8에서 0.92 더하면은 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2배 이상이 맞네 해가지고 디귿까지 보실 수 있고요. 리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비정당의 당선자 수는 나가 가보다 많다. 빈칸이 2개 있는데 그럼 세로로는 못 구하겠죠. 가로로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3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 하면 여기 9가 되겠죠. 가는 9고 나는 3인데 나건역이 많다고 했으니까 틀린 선지. 이렇게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쉽게 풀 수 있고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채우고 풀어야지가 아니고 필요하면 채워야지라는 마인드로 조금이나마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17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프트웨어 경쟁률 종합 선출이고 1부터 10위까지 영역별 순위 및 원점수고 옳지 않은 것은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가중치 있죠. 가중치 0.15, 0.2, 0.25, 0.15, 0.25까지 다 합치면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종합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영역별 순위 및 원점수가 되겠습니다. 단위 점 있고요. 5개 영역이 있네요. 그 다음에 순위랑 원점수 쭉 있고 1등부터 10점 종합점수 있고 국가 있고요. 표가 양이 많죠. 하지만 우리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서 쓰이는 거는 30% 될까 말까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서 필요한 것만 뽑기라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다는 거. 점수가 높을수록 순위가 높음. 당연하죠. 영역 점수는 원점수 곱하기 가중치. 이것도 당연하고 종합 점수는 5개 합이다. 당연한 각주들이 다 있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종합순위가 한국보다 낮은 국가 중에 성과 영역의 원점수가 한국 8배인 국가가 있대요. 그럼 한국 여기 있습니다. 그 성과 같은 경우에는 6.7점이죠. 원점수가 6.7에 8 빨리 하는 거 7, 8, 56에 48, 5, 3, 6이 되겠죠. 요거보다 높은 국가가 있냐고 했는데 일단 보니까 2등이 54.8이에요. 근데 1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1등은 저 밑에 있을 거고 54.8보다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8배 이상 국가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3위에서 12국가의 총합점수 하면 320점 이하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한번 보면은 3위부터 10위까지는 여기 있죠. 근데 빈칸이 많아요. 빈칸이 많으면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4등과 5등은 38.35보다는 크고 41.48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리고 8등에서 10등 같은 경우에는 38.12보다는 작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좀 뭔가 약간 이 극단적으로 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해요. 물론 여기 칸을 다 계산하면은 원점수가 나와요. 하지만은 과도한 계산은 지향하는 NCS나 피셋의 마인드에서 볼 때 그거를 계산하라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 한 번 더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랬을 때 4등과 5등은 어쨌든 얘보단 작습니다. 그러면은 320을 8개 국가니까 평균이 40이죠. 평균 40을 가평균으로 봤을 때 플러스 되는 게 4.5점 안 되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하지만은 38점대가 5개가 있으면은 당연히 5점보다 더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40점보다 평균이 낮을 거고요. 320점보다 이하일 거다라는 얘기가 맞게 됩니다. 이런 논리적으로 오류가 없는 흐름을 통해서 풀게 되면은 계산을 직접 모두 다 했을 때보다 훨씬 빠르겠죠.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셔야겠습니다. 3번 소프트웨어 경쟁력 평가 대상 국가는 28개국 이상이냐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이 지금 10번까 10등까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밑에가 얼마 정도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면은 총 이제 각각 순위에서 28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돼요. 근데 또 보니까 중국이 바로 28등이죠. 그렇기 때문에 28개국 이상이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은 5개 영역 중 혁신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냐고 물었어요. 혁신 여기 있죠. 근데 41.5점인데 가중치가 0.25잖아요. 0.25로 제일 높습니다. 다른 거 보면은 요거는 택도 없죠. 6.7에 0.15 곱하면 여기는 같은 가중치를 곱하는데 이 원점수가 낮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리고 이쪽도 인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의심되는 부분이 62.9 곱하기 0.15 요거랑 좀 의심이 되죠.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한 거 이거를 직접 다 계산한다? 아니에요. 왜냐면 비교만 하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바꿔줍니다. 5, 3으로요. 5 곱하면 200 넘죠? 3 곱하면은 200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 영역 점수가 가장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절대로 이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라는 거 아닙니다. 어림산 기준 잡아서 기준 200 잡았죠. 기준 200 잡아서 계산하라. 요게 피셋에서 묻고 있는 바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답은 여기까지 하면 5번이 나오는데요. 5번 한번 풀어볼게요. 활용 영역 원점수가 중국의 활용 영역 원점수로 같아지면 종합순위는 바뀐다. 자, 그러면은 일본의 활용은 여기 있고 중국의 활용은 여기 있습니다. 점수가 오르죠? 그럼 일본이 떨어질 수는 없죠. 대신에 중국을 역전할 수 있느냐? 그거에 묻는 건데 지금 차이가 보시면 16.4점이에요. 근데 활용이 가중치 0.25이기 때문에 나누기 4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다? 4.1이다. 근데 41.48에 4.1 더해봤자 47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안 바뀐다. 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쓰이는 거 솔직히 얼마 안 받죠. 우리가 필요한 거 찾을 때는 쓰이는 것은 얼마 안 되니까 필요한 것만 뽑자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좀 더 빠른 계산들, 논리적으로 오류 없는 어림산이나 기준 잡고 하는 계산들 좀 빠르게 해주시면은 훨씬 많이 배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번 한번 가볼게요. 주요 7개 지역의 JP 현황이고 옳지 않은 것 구하는 거예요. 피해 현황이 있고요. 피해액, 행정면적, 인구, 1인당 피해액 전국 있고요. A부터 G까지 빈칸 하나 있네요. 빈칸은 필요할 때 채워라 라는 거. 피해 밀도는 행정면적분의 피해액이다. 그리고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일단 표에서 딱 하나 캐치하고 갈 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은 피해액이 나오겠네. 요식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요 정도는 충분히
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하루 한 명이니까 자동적으로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총 피해액이 나오겠다라는 거 같고요. 이런 느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그럼 G 볼게요. G 지역의 피해액은 전국 피해액의 35% 이하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G가 여기 있네? 근데 전국에서 다 빼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주요 7개 지역이고 전국은 또 다르죠.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면적 자체가 더했을 때 택도 없기 때문에 G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좀 고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요거를 보면 된다라는 거. 자, 대충 16 곱하기 36 하면 얼마예요? 16 곱하기 36 하면은 216에 36이니까 576 정도 되겠네. 그 앞자리 같은 자릿수죠. 100만 자리, 100만의 자리니까 자릿수도 똑같아요. 576 뭐 이런 정도 될 거고, 그러면 35% 이하인지 보려면은 얘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10%가 187입니다. 그럼 3을 곱해주면 얼마? 5, 4에 21이니까 5, 6, 1이다. 거의 비슷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30%인데 35%가 되면은 쭉 커지겠죠. 35%는 600도 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5% 이하가 맞다라는 거. 요 정도로 어림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딱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요 7개 지역을 합친 1인당 피해액은 나머지 전체 1인당 피해액보다 크다. 일단은 저는 1번부터 푸는 편이긴 한데 중간에 어려운 게 나온다. 그러면 웬만하면 넘어가시고 나중에 푸는 게 나아요. 왜냐면 이걸 계속 잡고 있으면 시간도 지체될 수 있고 마음도 조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빠르게 풀 수 있는 보기부터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와 F 합친 1인당 피해액도 이것도 뭔가 비교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자, 4번 가볼게요. 피해 밀도는 A 지역이 B 지역의 9배 이상이 됐어요. 피해 밀도는 면적분의 피해액입니다. 이렇게 되고, 자릿수는 양쪽이 똑같게만 맞춰주면 돼요. 근데 여기는 위에 건 거의 비슷하죠. 여기는 10배는 안 되는데 9배보다는 크죠. 분모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 9.xx 배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9배보다는 크기 때문에 맞는 선지.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자, 5번 가볼게요. 7개 지역 중 피해 밀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 D 지역이냐? 피해 밀도가 가장 낮은 게 D 지역이냐? 기준은 D로 잡고 갑니다.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계산하면은 밑에 거 절반 하면은 뭐 84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3 정도에 71이 나오니까 일단 40%인데 40%대 초반인 것 같다. 요 정도 판단을 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뭐 40%에도 되겠지만 오차가 조금 있으니까 40% 초반이다 정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쭉 보다 보면은 일단은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은 게 좋겠죠. 분모는 크고 분자는 작은 거. 쭉 보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분자가 너무 크고 여기는 분모가 너무 작고요. 일단 BC 보니까 184분의 2883 정도 되겠네. 그럼 이건 뭐다? 20%대다. 물론 30%는 안 된다. 그러면 제일 작은 게 맞나요? 왜냐면 이게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거 2개 뛰어넘어도 답을 구하는 데는 이 문제에서는 큰 지장이 없었죠. 대신에 뭐 다른 거는 이 어려운 선지가 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푸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D와 F를 합친 지역의 1인당 피해액은 전국 1인당 피해액의 5배 이상이냐? 근데 전국은 요만큼이죠. 요 곱하기 5 하면 얼마예요? 180, 85. 전 두 자리씩 끊어서 했습니다. 5 곱하면은 뒤에 거는 85고 앞에 거는 180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럼 180, 85가 넘는지 보면 되는데 뭐 2개면은 뭐 가중평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뭐 쉽게 한다면은 2개 다 더해주면 돼요. D랑 F 더하면은 분모 얼마예요? 분모 9, 3, 뭐 94 정도 되겠죠. 94 정도 될 것 같고 분자 더하면은 36 정도 되겠죠. 그쵸? 그럼 앞자리가 2가 넘어가 버린다라는 거. 2가 넘어가 버린다는 거. 그러면은 18이랑 비교했을 때 2가 넘는 게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5배 이상이 맞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릿수 계산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일단 만의 자리죠. 그리고 천의 자리, 만의 자리가 나오죠. 근데 일단은 2개를 평균 때려도 이미 만의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것도 2가 아니고 2만이다. 2만이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논리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가중평균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15,000대 27,000 정도죠. 그럼 5대 9입니다. 5대 9. 그럼 9대 5로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차이가 28이죠. 9대 5 합치면은 14되기 때문에 더블로 딱 때리면은 요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평균이 한 22 정도 되겠네. 4 더하기 18이고 32 빼기 10 해가지고 22 정도 되겠네 라고 하면은 가중평균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주요 7개 지역을 합친 1인당 피해액은 나머지 전체 지역의 1인당 피해액보다 크냐라고 물었어요. 크냐라고. 근데 일단은 역시나 또 3617과 비교를 하는 건데 7개다. 7개라고 했을 때 가중평균을 쓰는 거는 다소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죠. 힘들어 보이죠. 대신에 어림산으로 빠르게 피해액과 인구를 파악한다면은 대충 1인당 피해액을 대략적으로 이거보다 큰지 작은지만 파악하면 되니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음의 준비를 해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2개씩 한번 해볼게요. 이거 2개 하면은 얼마냐? 14 2 정도, 3 정도 될 것 같고요. 요거 2개 하면은 얼마? 31. 그 나머지 3개 하면은 뭐 한 9 정도 되겠죠? 그리고 42고 183이다. 그럼 대부분이네요. 거의 대부분인데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 보면은 대충 해서 1200만, 1500만, 1800만, 뭐 2000만, 한 250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피해액은 거진 대부분의 많은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인구가 반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번과 3번은 좀 느끼기에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고 계산도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풀 때는 넘어가시고 나중에 다 푼 다음에 만약에 뭐 여기서 답이 나온다면 꼭 푸셔야 되겠지만은 어려운 거는 일단 넘어가라 라고 추천을 드리겠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철근 강도 뭐 샘플 합격률 오른 것은 물었어요. 합격률 단위계 이렇게 쭉 있고요. 샘플 수, 그 다음에 합격률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최종 합격률까지 있고요. 세 종류밖에 없고 항복 강도, 인정 강도 합격 모두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다. 합격률은 뭐 당연한 말 또는 불합격이다 라는 거 볼게요. SD500의 샘플 수는 50개 이상이냐고 물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끼워 맞추기, 가중평균, 가평균. 뭐 하나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다 보여드릴게요. 95가 나왔다는 거는 20의 배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95%라는 게 20분의 19잖아요. 22 들어가야 되겠죠. 똑같은 의미로 96은 25의 배수예요. 즉 나머지 35, 25가 60이죠. 60 더하기 20의 배수가 25의 배수가 나오려면은 작은 거부터 했을 때 60 더하기 40 하면은 100이 나오겠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끼워 맞추기 식으로. 그랬을 때 한번 보면은 진짜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41대 95%는 마이너스 2개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2개 되겠죠. 그랬을 때 100개일 때 96%는 마이너스 4개 맞으니까 맞는 말이다. 억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끼워 맞추기라고 한 거예요. 끼워서 맞추면은 성공인 거고 끼워서 안 맞춰지면은 실패하는 그런 거겠죠. 그 대신에 수적 센스가 있고 경험이 많다 보면은 좀 뭔가 보이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가중평균 해볼게요. 자, 100과 92를 35대 25니까 가볍게 7대 5로 나누면 되겠죠. 요거 하면은 12가 되고요. 차이는 8입니다. 즉, 한 칸에 12분의 8, 3분의 2, 0.66이다 라는 거. 근데 대신에 100에서 5칸만큼 되는 거고 곱하기 5 하면은 3.33이죠. 그렇죠? 3.33. 그래서 96.66이 가중평균 했을 때 나오고 다시 한번 이제 95랑 했을 때 96이 나와야 돼요. 그럼 거리비가 0.6대 1, 즉 2대 3이니까 가중비는 3대 2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60개니까 여기는 40개다.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으로 40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가평균은 뭐냐? 가평균 96으로 잡아보세요. 그럼 플러스 4에 35고 마이너스 1에 x고 마이너스 4에 25고 0에 이제 x 더하기 60이죠. 근데 여기는 없어진다. 96을 잡은 이유는 없애기 위해서다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44 상세되죠. 그럼 플러스 4 곱하기 10 빼기
x는 0이네. x는 40이네. 어쨌든 각각 방법으로 40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0개 이상? 아니죠. 자, 인장강도 평가 합격한 600샘플은 항복강도에서도 모두 합격하였다. 근데 여기는 23개고요. 여기 22개고 21개입니다. 인장강도에서 모두 합격한 애가 항복강도에서도 모두 합격했으면 이게 22개가 나와야 되죠. 21개니까 얘도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복에서 불합격한 SD 500의 샘플 수는 4개이다. 40개니까 5% 하면 2개죠. 틀렸습니다. 최종 불합격한 전체 샘플 수는 5개 이하냐? 라고 물었어요. 근데 여기가 일단 4개의 불합격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이미 2개 불합격했는데 얘는 나머지 인장강도는 40개 모두 합격이고요. 항복강도는 2개가 불합격이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2개다. 그럼 마이너스 6개죠. 6개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틀렸고 답은 5번이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불합격한 SD600의 샘플 수는 항복강도 2개다. 최종 불합격한 SD500 샘플 수 2개다. 600이네요. 죄송합니다. 600이니까 600도 어쨌든 항복강도 2개다. 2개 동일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까지 풀었으면 여기 빈칸도 채울 수 있는데 여기 빈칸 채우시는 거를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것도 어쨌든 3개다. 여러분들이 실전적인 풀이를 위해서는 좀 필요한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럼 2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인 생산량 및 소비량 상위 8개국 현황이고 옳은 것만 구하라는 문제네요. 여기는 15년도 와인 생산량 단위는 1000리터 %, 생산량 구성비 2013년, 이탈리아 쭉 있고 개 있고요. 여기는 소비량이 되겠습니다. 15년이고요. 단위 똑같고 소비량 구성비 이렇게 있고 구성비는 각 국가가 차지한 비율이고 둘째째 반올림이다 라는 거 일단 바로 보기 들어가 볼게요. 자, 와인 생산량 15년도 와인 생산량 상위 8개국 중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더 많은 국가, 소비량이 많은 국가는 한 개냐 라고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준이 15년도 와인 생산량 상위 8개국이죠. 그럼 이쪽 표로 가셔야 된다. 여기 보시면 안 돼요. 자, 이탈리아 볼게요. 이탈리아 줄었죠. 프랑스 줄었죠. 스페인 줄었죠. 자, 미국 늘었네요. 미국 체크. 아르헨티나 줄었고요. 칠레 없어요. 근데 없다는 거는 1000보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몇 개인지 모른다가 아니고 일단 1000보다는 안 된다. 자, 호주 없죠. 역시 1000 미만. 남아프리카 공화국 없다. 역시 1000 미만. 그래서 한 개 국가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는 그 느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가볼게요. 상위 8개국으로만 와인 생산이 각각 10%씩 증가했다면은 31,000리터 이상일 것이다 라고 물었어요.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함정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푸실 때 좀 더 꼼꼼하게 푸시지 않으면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2015년 생산량 8개국 다 더하면 21,000이네. 그랬을 때 10%씩 증가해도 3만 안 되네? 아니네 라고 하면은 답을 1번으로 찍고 넘어가면은 틀려요. 잘 봐야겠죠. 왜냐면은 74.9 약 75%입니다. 그럼 요거를 곱하기 3분의 4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일단 대충 하면은 21이니까 28,000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근데 얘의 10%면은 역시 2,000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 합치면은 3만보다는 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맞다라는 거. 요렇게 니은 선지를 푸시는 게 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다 구한다? 힘들어요. 크네? 그럼 크겠네. 요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5년도 중국 와인 소비량은 같은 해 세계 와인 생산량. 여기도 함정이 있을 수 있죠. 소비량이니까 소비량을 보든가 생산량이니까 생산량을 보면은 또 틀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15년 중국 와인 소비량은 1600이에요. 같은 해 세계 와인 생산량은 아까 구했죠. 28,000 이상이다. 근데 28,000인데 6 곱하면 얼마예요? 48에 12에 16,8. 크네. 6% 미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나오고요. 5번까지 한번 볼게요. 13년 스페인 와인 생산량 13년도가 나왔어요. 그럼 리을이 좀 더 어려운 보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같은 해 영국 와인 소비량 역시 다르죠. 요거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2013년 스페인 와인 생산량은 3720에다가 18% 까졌으니까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국 와인 소비량은 90이고
1.016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3배 미만이냐고 물었어요. 3배 미만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도 굳이 다 계산을 하지 말고 일단 생각해 보세요. 1.6%가 증가했어도 얼마 차이 안 나요. 뭐 거진 1270 정도일라나? 그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3배 했을 때 얘가 더 크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 3배는 얼마예요? 3810 정도 되죠. 근데 이미 3720이에요. 근데 0.82를 나눠주면은 4000도 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반대로 되니까 틀렸네 라고 가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문제를 풀면서 실제적으로 끝까지 계산한 거는 어려운 숫자에서는 없어요. 그렇죠? 대신에 어림산으로 기준 잡고 하는 계산들이 많다.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틀리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논리적인 지름길을 빨리 타고 계산 같은 것도 빠르게 할 수 있어야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서 자료 해석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번부터 20번까지는 앞쪽에 비해서도 더 어려워진 부분이에요. 더 어려워진 부분을 얼마나 잘 푸느냐가 자신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복습 쭉 해보시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만 저희는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우의 NCS의 근우였습니다.